자, 이제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부모님들께서 주말이라 그런지 어저께 수요일 날 1차 했었고 금요일 날 2차 했었고 이때까지는 거의 학생들 부모님들이 한두 분 정도 계셨었는데 오늘은 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존댓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금요일까지는 편하게 야 너희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은 존댓말로. 그러면 이제 이런 컨설턴트를 받는 것의 90%가 대부분 다 종합전형입니다. 생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논술을 갖고 지원해서 이제 원서 쓰는 방법, 학교 픽, 학과를 픽하는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수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야 이걸 학교 분석을 다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 지원자들의 각각 점수가 발표되는 경우도 없고 뭐 하니까는 네 들어오세요. 네네. 네, 뒷좌석에 야 이거 자료가 부족하네 해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도 운 좋게 또 컨설트를 하는 걸 배워가지고 학생들의 원서를 쓰는 것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일일이 한 명씩 다 붙잡아가지고 학교와 학과를 다 일일이 정해주면 한 사람당 4-5시간에서 2-4시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오늘 내일 주말까지 해서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자료를 갖고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그러면 주말이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재밌을 겁니다. 막 클릭하다 보면 이 학교 이 과가 이렇고 같은 과인데 이 학교와 이 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 학교 어디 과를 써야겠구나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 순서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많이 갔는데 그중에 특출나게 간 애들 몇 명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 이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앞에 놓여 있는 자료 중에서 첫 번째 A4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PPT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들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사진 찍거나 뭐 필기하시거나 막 따로 적으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크게 나눠드린 요거는 올해 보는 수리논술 대학의 모든 일정과 최저와 과목과 시간과 약간의 특장점들을 다 적어놓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칼라로 좀 들어가 있는 요거는 이것도 다 보면 되게 촘촘하게 적혀 있죠.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가 너희 두 개 하나야. 하나 갖고 보는 거지. 다 하나 갖고. 야, 같이 봐. 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확통과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매년 어떤 범위가 출제됐고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3개년치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보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정말 눈깔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저고요. 제 이름이 정수고요. 그래서 학원 이름이 정수학. 자, 갑니다. 우선 내신이 3.4였고요. 5252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이 학생이 어디를 합격했느냐? 전부 다 수리논술로 합격을 했는데 4관왕을 했습니다. 고대, 건대, 이화대 이렇게 쭉 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작년에 7년 만에 고대가 부활을 했죠. 수리논술이. 그 전에 간 친구입니다. 2015학년도죠. 뭘 말하는 거냐면 약간의 시대운도 타고나야 된다. 얘가 지금 태어났으면 고대 못 갔죠. 고대가 지금은 4합8입니다. 최저가. 근데 그때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2개만 2등급 이내. 2, 1, 1 이렇게 뜨면 최저 통과. 얘는 2가 3개나 있으니까 최저 통과. 그래서 제가 여기 오픈하기 전에 인천으로 오기 전에 일산에 분당, 정자동에 수원, 영통에 좀 큰 3개 캠퍼스를 갖고 있는 큰 학원에 일산 캠퍼스에서 합격한 친구인데 저한테 수리논술 조교를 한 3-4년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죠? 제가 19년도에 왔으니까 그 전까지 15년도부터 3-4년을 수리논술 조교로만 했던 친구입니다. 그때도 물론 뭐 첨삭하고 했었는데 이 학생이 되게 작고 아담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얘 뒤로 가서 다 첨삭받고 나한테는 첨삭 안 받았던 그런 기억이. 어쨌든 자 이렇게 됐었고요. 다음에 자 이 친구는 다 보시면 자 만만치 않죠. 6, 1, 9, 4, 3 상위 4%가 1등급이지만 1등급이고요. 하위 4%가 9등급인데 하위 4% 물론 상위 4% 1등급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지만
하위 4%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죠. 얘는 이걸 뚫고 하위 9%를 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위 4%를 해내서 해서 9등급을 해냈는데, 제가 이 친구는 우리 여기 저희 이 정수학에서 여기 인천에서 조교를 2년간 했어요. 왜냐면 수학이 1이죠. 1이어서 이제 뭐 몇 번 좀 이렇게 몇 달 하다가 뭐 당연히 성인 되고 대학교 갔으니까 해서 이제 우리 회식할 때, 야 누구누구야 너 그래도 야 어떻게 9가 뭐냐 좀 잘 좀 찍지, 야 1자로 찍어도 막 했는데 얘가 약간 정색하면서 선생님 저는 푼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9가 나왔으니까 엄청난 놈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얘가 얘 수업은 일산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픈하고 얘가 인하대 갔으니까 야 일로 와 해서 했는데, 일산에서 자리까지 기억나요. 앞에서 두 번째 자리 딱 앉아있었는데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인가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학과 논술을 수업 들었었는데 하루 종일 수학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수학만 해서 대학 못 가?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얘는 수학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들어보니 그래 너는 수학만 해라. 저것도 국어도 오른 겁니다. 8에서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합격증 6, 9가 있는데 이거 갖고 정시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갈 수가 없죠. 9가 있으니까 정시로는. 다음에 얘는 제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도 많이 광고를 하는데 수학이 6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디를 갔냐면 동국대 전기전자를 갔습니다. 근데 뭐냐면 얘도 이 친구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략의 약간 승리. 9월달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선생님과 같이 이제 몇 명 친구들 뭐 컨설팅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한 친구들은 컨설팅을 받을 텐데, 그 컨설팅 할 때 얘가 원래 지학이 아니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까지, 그러니까 9월달까지 생명이 5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6편까지인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수능 접수하고 할 때 야 이거 바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7, 8개월 동안 했던 것이 5가 나왔는데 남은 두세 달, 한두 달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6, 7개월 해도 안 되던 것을 한두 달 더 해서 나오겠니?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학으로 바꿔. 올해는 지학이 명수가 많고 괜찮아. 지학으로 바꿔. 그렇게 말하고 저도 많이 떨렸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어차피 5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될 것도 없었어요. 예, 학생들 여러분들도 뭐 우리 부모님도 아시겠지만은 시험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에 긴장돼서 집중 잘 되죠. 공부 잘 됩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9평 때 처음으로 지학을 보고 그때 뭐 상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까지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해서 살렸죠. 그래서 얘하고 국어가 살렸습니다. 동국대는 2하 5죠. 보통 동국대 정도 가고 전전자 가고 이러면 뭐 제 조교를 해도 되는데 땡땡아 너는 선생님 조교하니까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그래서 얘는 수학 이거죠. 물론 얘도 이 시대에 지금 시험 봤으면 못 갑니다. 지금 이때는 2022학년 전에는 논술의 알고리즘이 어렵고 수학은 정말 쉬웠어요. 물론 아주 쉬운 정도는 아니었고요. 얘가 수학이 6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한 4 정도 나왔습니다. 3, 4 왔다 갔다 하는데 수능에서 이 정도는 수두룩 빽빽이 많이 나옵니다. 빽빽이. 예를 들어 1, 2, 1, 2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수능에서 3, 4, 3, 4, 4, 5, 4, 5 전국에 수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나온 친구긴 해요. 다음 얘도 뭐 6, 3, 7, 2, 4 이걸 만약에 정시로 갈 것 같으면은 그죠? 가기 힘들죠? 과기대 갔습니다. 서울 과기대를 수리논술로 최저가 없으니까 우당탕 딱 뚫었죠. 응, 뚫어. 승혁이 앞이야. 그리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고 되게 낭낭하고 좋은데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해서 그저께 링겔 맞고 어제도 주사 맞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다운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얘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남동고 친구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 친구 선생님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보통 이제 논술에서는 너희들이 학교를 정해. 과는 웬만하면 나한테 던져라고 하는데 내가 다 짚어준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픽해주는 학과 중에서 웬만큼 골라라고 하는데 뭐냐면 강타자들이 몰리는 데서 좀 비켜놔라 라고 하는데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이게 한 6년, 5년 전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화학 계열이 되게 셌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학 계열은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비추하는 학과 중에 하나였었는데 얘는 컨설팅 시간이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학과를 가지 않을 바에는 고졸을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동국대, 과운대 어디 쭉 해서 그냥
화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화학과로 어쨌든 붙었죠. 그죠? 그냥 수리논술 수학 잘해서 간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과라도 이 친구도 뭐 인하대 뭐 쭉 갔다. 그죠? 뭐 얘도 뭐 인하대 뭐 갔을 때 쭉 갔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또 넣어놓은 이유가 외자인데요. 여기서 뭐 돛땡고는 뭐 하나밖에 없겠죠. 거기 있는 친구인데 얘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로 이제 23년 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2년을 빼더라. 중학교 같이 해서 2년을 빼더라도 고3 위주로 21년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 때문에 저도 계속 깨지고 있어요. 틀을. 뭐냐면 야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나 뭐 딴 것처럼 OMR 카드를 작성해서 컴퓨터로 넣어서 채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쓴 손글씨를 사람이 채점하는 건데 너같이 써서 되겠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연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게 힘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아무도 못 알아보게 자기만 알아보게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여기서 상담실에서 항상 첨삭할 때 야 누구누가 너 때문에 선생님 진짜 눈깔 빠지겠어 라고 막 했었거든요. 누가 알아봐 이걸 사람이 시점하는 거를. 근데 최초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게 한 4년 전인가? 그 이후로 그전에도 몇 번 좀 컨택을 했었지만 이때 이후로 더 절실하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교수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교수의 또 지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 있으면 나 좀 꼭 껴줘. 내가 술값 뭐 다 낼게 해서 가서 야 올해 무슨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누가 알려줍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빵점 처리되는 답안 형태라든지 주의할 게 뭐야 라고 했는데 뭐 우리 친구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 모범 답안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선생님 제가 다 제 시간과 그걸 틀어서 한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야 채점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악필이 있었는데 걔가 합격했어 라고 하는데 아 그래? 그럼 나는 논술 그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알아봐 줄게 라고 했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의 채점관이 있습니다. 그럼 8명이 채점한다 치면 한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할 때 최고 득점 낮은 점 2명 빼고 나머지 6명의 평균 점수가 그 학생의 점수가 돼요. 그럴 때 학생이 다 집필하고 이제 답안지를 내잖아요. 보통 학교 한두 개 학교 빼고는 시험지까지 다 내는데 답안지를 내면 답안지를 그대로 봉투에 딱 담아서 살짝 짓눌러서 번지지 않게끔 살짝 가서 바로 컴퓨터실 가서 스캔을 다 뜹니다. 스캔을 떠서 당연히 위에 이름 이런 거 다 지우고 내용만을 갖고 채점관 8명이 채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선생님이 또 뭐 표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 채점을 할 때 스캔을 뜨는 이유가 돌아오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종이로 되는 걸 보면 하다가 뭐가 묻을 수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스캔을 떠서 여러 명이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확대해서 봐준답니다. 학생들의 인생에 걸린 거니까 정말 악필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야 당장. 그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확대해서 봐준대요. 근데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리논술은 제일 적은 게 한 30대 1, 뭐 15대 1 뭐 이래요. 그리고 보통 파이팅하면 80대 1은 그냥 갑니다. 그러면 20명 보는데 80대 1인데 그게 과 몇 개야? 그럼 그걸 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정말 노고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뒤로도 제가 몇 번 봤을 때 야 너 이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한석봉이다 제가 이러고 넘어가긴 하는데 하여간 이 이후로 이 학생을 능가하는 친구는 아직 못 봤어요. 악필이. 근데 얘가 인하대를 붙었습니다. 그 합격하기 어렵다는 인하대를 붙어서 그 다음부터도 입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얘도 또 뭐 비슷하게 갔다. 64489 어디 갔을까요? 내신이 4.7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학교죠. 논현고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걸 만약 정시로 갈 것 같으면 얘도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 원래 실력이 8이다 9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선생님 컨설팅 할 때도 6월달에 탐구 뭐 봤니? 이러면 탐구 잠깐만요.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를 정도로 그죠? 과목 기회가 안 날 정도로 해서 그냥 얘는 논술에 집중했기 때문에 정시는 보통 신경 안 쓴 거죠. 그냥 수학하고 뭐 이런 것만 신경 쓴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한양대 컴퓨터학과를 합격했죠. 이 당시는 뭐죠? 이것도 시대를 잘 타고났죠? 지금은 올해는 못 갑니다. 이때는 한양대 최저 없었습니다. 그죠? 최저 없습니다. 작년부터 인터칼리지 학부가 3합 7이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자연계열에 다 한양대가 3합 7입니다. 얘는 이때 됐으면 안 됐겠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카톡을 캡쳐놨습니다. 쭈르르륵 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요. 쭉 해서 잘 따라뒀다. 야 그리고 수능의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 64489요. 64489에서 합격증까지. 진짜 실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좀 전에 아까 했던 동국대 전기전자 간해가 수학 6등급대 간다. 근데 이거 6은 이것만 너무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6, 4, 4, 8, 9여도 한양대를 간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야 정수학에 가면 6, 4, 4, 8, 9, 8, 9, 뭐 7 찍어도 대학 다 보내주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학생들은 저보다 뭐죠? 자기가 약한 부분, 자기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잘 알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한 거야? 논술, 수학에 올인한 케이스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저, 여기는 지금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얘 없지만, 얘 있는데, 어쨌든 최저를 맞출 거여서 최저 맞출 거 목숨 걸고 하고 나머지 내가 할 공부에 집중한 거죠. 왜? 나는 정시나왔다는 교과로는 쇼부를 칠 수가 없거든요. 지방대를 가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최대한 꿈틀꿈틀대고 내가 가장 많이 비상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등급 받아도 나한테 오면 갈 수 있어. 완전 사기꾼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학원에서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걸 자꾸 다 뒤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값도 말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부를 해왔는지를. 얘는 2년 전에 간 거죠. 연세대 간 친구인데요. 송도구입니다. 그죠? 일반고인데 내신이 얼마다? 근데 분명히 5점은 넘었을 겁니다. 얘는 국어하고 영어가 7, 8이었어요. 7, 8. 수학만 부동의 1입니다. 해서 얘는 와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학원에 명품 2명까지 녹화한 수업 있죠. 거기서 저랑 몇 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논술을 했었는데 수학만 부동의 1. 그래서 얘는 원서 쓴 게 수리논술은 2장밖에 없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최저가 없죠. 다른 데는 한 과목만도 7, 8인데 어떻게 맞춥니까? 이하 뭐 이거 못 맞춰요. 건대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수학만 갖고 쇼부 친 거예요. 자, 이게 2년 전입니다. 연세대가 작년부터 과학 논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과학 논술을 본 마지막 세대죠. 그럼 우리 학원에서 과학했느냐? 아닙니다. 근데 얘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수학 실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제가 야, 너 선생님 그럼 저는 과학 논술을 어떻게 하죠? 뭐 지금부터 어디 뭐 송도에 어디 학원 아니야 필요 없어. 너는 그냥 9월이나 8월쯤에 가서 시대인재 가서 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 전투력을 알고 있고 하니까는 그리고 과학도 점수가 좀 괜찮거든요. 국어하고 영어가 너무 왔다 퍽이어서 그렇지 과학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는 알고리즘 좋으니까 가서 쓰는 답안지 완성하는 거 훈련. 제가 평상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죠. 수학 잘할 필요 없어. 논술 잘할 필요 없어. 수학 그냥 1, 2등만 맞으면 돼. 논술 합격만 하면 돼. 수학을 잘해야 1, 2등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 받아서 1, 2등을 맞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맞을 건 맞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과학은 지필, 필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과학학원 시대인지 한 달 반 뭐 정도 다니고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놈도 진짜. 보통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 하는 친구들한테 야 합격하면 올해도 12월 10며칠에 1차 합격 발표 나면 제발 같이 좀 기뻐하자. 나 합격했다고 얘기 좀 해주고 합격증도 보내주고 그래서 선생님 좀 나도 좀 광고 좀 해서 또 너희들 후배들도 더 가르치고 좀 하자. 왜냐? 제가 이렇게 연락을 안 오는데 연락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뭐 혹시 뭐 없어? 좋은 소식 없어? 라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안 좋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논술을 2장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지방되거든요. 그냥 정시도 완전 다 지방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월쯤인가? 그러니까 벌써 논술을 개강하고도 나서도 5월쯤인가 얘가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원의 알바 자리 너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저 연대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6두 문자를 해서 야 연대를 합격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래서 6월인가 처음 광고한 거예요. 참 겸손한 건지 뭔지. 다음에 작년에 간 친구인데요. 약수령 올해 국민대가 들어와서 15개 학교로 늘었는데 그래도 약수령 대학 중에서 서울대급을 취급하는 건 가천대죠. 가천대에서도 가장 높은 게 간호학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시로 갈 것 같으면 1, 2, 1, 2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얘도 작년에 제가 원서 쓰면서도 야 누구누구야 그래 불러봐 가천대 어디 쭉 그랬는데 나머지 내가 지방대 쓰고 했는데 학과는 근데 가천대 간호학과 이래서 제가 약간 움찔했는데 원서는 이렇습니다. 6개 원서를 다 합격하게 쓰는 것도 뭔가 좀 남게, 좀 아깝게 쓴 거죠. 그래서 뭔가를 밑에 3, 4개의 학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캐리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금 더 상향치되어 있는 목표치를 찍어주는 건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찍은 거예요. 가천대 간호학과를 합격하게끔 열심히 공부하면 나머지 게 붙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교과가 3.3대. 자, 근데 얘가 교과를 4장 쓰고요. 지방대로 교과를 4장 쓰고 인하대도 하나 쓰긴 했는데 그다음에 약수령으로 가천대와 을지대를 썼습니다. 당연히 을지대 입결이 훨씬 더 낫죠. 근데 어떻게 됐다? 을지대는 떨어졌습니다.
가천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높은 데가 다 떨어지고 낮은 데가 합격한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 뭐 할 거나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몇 년 전에 요 옆에 시흥에 공학대 있죠. 여기 약수령. 공학대를 쓴 친구가 있고 약수령으로 공학대를 썼고 수료논술로 세종대를 쓴 친구가 공학대는 떨어지고 세종대 합격하고 세상에 어떤 전형이 공학대에서 버린 친구를 세종대가 가져갑니까? 그죠? 이 친구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도 그렇고요. 많이 우리가 또 인포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3.5개 정도 틀렸답니다.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가천대가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 쪽이니까 여기서 약수령 쓰는 친구도 있으니까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 나와요. 그렇다는 소리 뭐냐면 수학을 싹 다 맞고 국어 2개 정도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 물론 간호학과는 조금 더 맞아야 되고. 근데 수학 9개를 다 맞기가 쉽지 않다. 왜? 가천대하고 한국외대는 수학이 좀 어렵다. 약수령 중에서 2개 학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가천대하고 한국외대예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죠? 톡을 한 거예요. 제가 보통 이따도 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원서 쓰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종일 줘서 어디 대학 어디 과를 썼는지 다 써내.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선생님이 제가 수업 스케줄을 짜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쓴 학교를 제가 다 해줘야 되니까 그걸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합격한 걸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얘를 안 칠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야 땡땡아 너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수시 어디고 붙었었어? 그러니까는 호서대, 백석대, 선문대, 인하대도 붙었어요. 교과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대학생활 어때? 야 그럼 약술로 을지대 하나 빼고 다 붙은 거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을지대는 예비 10번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입시라는 게 가천대 간호학과는 붙고 낮은 을지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러니까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입시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 멋있죠. 제가 학교생활 어때라고 했는데 학교생활 정말 끝내주게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하고 있겠죠. 자기의 원픽인 가천대 간호학과를 붙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에 그죠? 아직 일이 안 사라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9월 1일 날 보냈죠. 답장이 하루 이틀 뒤에 왔죠. 그래서 요 밑에가 원래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선생님 그러고 나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가 그 학원 간 지가 딱 이 시기였는데 1년이 지났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제가 스크롤 위로 쫙 올려보니까 얘가 8월 10 며칠, 20 며칠쯤에 왔더라고요. 딱.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때부터 와서 뭐 정수학 가면 다 되는구나. 개똥 같은 절대 아닙니다. 걔는 수업 끝나 나갈 때 저기 우리 복사기 옆에 조그만 책상 있죠. 거기 항상 서가지고 지나가는 선생님들 붙잡고 계속 질문하고 갔어요. 선생님 퇴근 못하게끔 계속 질문해서 야 이름 알고 야 누구야 선생님들 퇴근해야지 막하면서 가 내가 좀 받아주고 그러다가 나도 갈래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끝까지 진돗개 정신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런 보여드린 거고요. 학생들의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올해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과를 정하고 학과를 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전년도와 전년도 입결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전년도 입결만을 확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가 뭐죠? 황금 돼지띠, 띠가 좋다고 해서 도매니들이 다 파이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세대의 경쟁자만 5만 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늘었고요. 재수생이 예측건데 17에서 19만 명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매번 재수생은 역대급이라고 뉴스에 나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나면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입시 체계 자체가 재수생을 양산하는 체제라 내가 수시에서 건대를 썼는데 지금 당장 내가 호서대를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시를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다녀도 사람이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너희랑 같이 공부하지? 이런 마음 들면 절대 그 대학은 다니지 못해요. 그럼 재수나 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튀어나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수가 수치적으로 늘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작년 입결은 작년에 뭐 있었죠? 우리나라 대장이 맺힌 거 있기 때문에 의대 때문에 잘한 애들이 전부 다 의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균관대 정도 갈 뻔한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입결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 보면 나 되네.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까지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 둔 겁니다. 뭐 그런 중 없겠죠. 그죠? 혹시 학교 폭력 있으면 그죠? 지금서부터 그냥 딴 일 장사하시면 됩니다. 대학 못 가요. 학교 폭력 이제는. 자, 그래서 재학생이 4만 7천 명 이렇게 많이 좀 늘었고요. 재수생도 많이 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 경쟁이 좀 많이 심해졌다는 소리인데 내년보다 날 겁니다. 내년보다는. 지금 뭐죠? 지금 현재 고1 때부터가 수능 시험 범위하고 다 바뀝니다.
등급제도 다 바뀌죠. 그러면 그 마지노선이 뭐냐면 올해 2학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위에 있는 재수생들, 삼수생들,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한 애들의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다 몰릴 겁니다. 우리 교통체증이라든지 병목 현상 이런 것이 다 몰릴 거예요. 내년이 정말 메어 터질 겁니다. 자, 이것들은 각각 전형에서의 중요한 것들인데요. 별표가 제일 중요한 거, 색칠된 게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교과는 내신이 중요하고요. 종합은 서류, 생기부가 중요하고요. 논술은 논술 자체가 중요하다. 뭘 말하냐면 제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합격했는데 논술, 제가 내신 1점대여서 그래서 합격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논술에서 합격한 거는 무조건 논술을 잘 썼기 때문에 합격한 거고요. 제가 내신이 3점대, 5점대여서 5점 얼마인데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논술을 못 썼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내신은 영향이 1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수능이라는 게 이게 바로 뭐죠? 최저입니다. 얘네가 동급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시겠지만,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너희들한테 뭐라 그래? 너희가 할 건 뭐? 그럼 최저.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주면 뭐라도 하나 걸려라. 수시 6장 중에 하나 걸려라 이겁니다. 당연히 수능은 뭐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약수령, 전체 그 논술 전체 다 보는 대학교에서 한때 그랬죠. 한 4년 전 이럴 때 논술이 이제 존폐위기에 놓인다,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입시계 있는 사람들은 콧방에 꼈거든요. 과연 그럴까? 상위 15개 대학이 정말 수능만 갖고 애들을 뽑을까? 보십시오. 뭐요? 이제는 수능이 그냥 자격고사처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분명히 지금 현재 고1이 시험 볼 때 통과, 통사, 통과, 통사 그거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수학 시험 범위도 줄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상위권 학교들이 그것만 갖고 학생들을 뽑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자체의 시험 볼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고사라고 하죠. 본고사가 지금 남아있는 게 논술입니다. 점점 더 강화될 거고 그럴 거예요. 보세요. 올해도 강남대, 국민대, 서영대, 올해 국민대 완전 핫 이슈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줄어든 건 몇 개 없어요. 그죠? 명수가 줄어든 거 없고 다 는 거죠. 명수 다 늘렸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신 형태의 반영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성신여대가 내신을 10, 그다음에 논술을 90 반영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로 갔죠. 야, 내신 의미 없다. 그냥 논술 100으로 보자. 성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황대도 작년에 내신을 20이나 반영했었는데 필요 없다. 걔를 간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 맨 마지막에 보면 수원대 있죠. 이게 뭐냐면 약수령 대학에서 그나마 여기서 조금 가까운 대학 중에 하나가 수원대인데 작년까지가 하더라도 내신 반영 비율이 4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해서 학생들 원서 쓰고 할 때 어떻게 제가 컨설팅을 했냐면 수리논술은 크게 진짜 상관없어. 40%를 반영하더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약수령은 40%를 반영하는 이런 학교들 혹은 30%를 반영하는 학교의 약수령은 조금 고민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내신이 3점대 후반을 넘어가고 4점대가 되면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왜? 얘는 약수령에는 국어나 수학 혹은 수학만 보는 거에서 문제수가 적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애들이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이거는 논술도 논술이지만 이 생기부, 그러니까 이 학생 교과도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인데 뭐냐면 이 친구가 수원대를 썼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서 쓰면서 합격한 걸 노란색으로 하는데 하나 붙었죠. 그죠? 수원대 하나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뭐였냐면 4.3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교과로 이렇게 다 밑에 이렇게 쭉 쓰는데 집안대 쓰는데 자기는 약수를 꼭 2장 정도 쓰고 싶다. 근데 가까운데 공학대하고 수원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수원대가 얘가 교과를 40을 반영하니까 작년에 올해 대학교 1학년 된 친구예요. 야, 수원대가 얘는 교과를 40% 반영하니까 너 좀 불리할 것 같아. 근데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쭉 보다가 점수 딱 보는데 야, 너 혹시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좋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 그래서 이런 과를 고르는 거를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많이 합쳐졌어요. 건축인데 도시인데 부동산 뭐가 합쳐졌죠. 이런데 입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쓰자 하고 했는데 붙었어요. 이거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합격하고 나서 약수령도 내신이 좀 불리하고 하더라도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도 않고 과를 조정하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과를.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문제 풀 때 자 오늘은 이거 경희대 거야 뭐 이화여대 될 거야 딱 풀 때 항상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이거 3개 문제 중에서 2개 또 하나 정도밖에 못 풀겠네? 그러면 이 학교 쓰면 안 되겠네? 가 아니라고 했죠. 과를 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를.
자, 이거는 앞에 거 내용인데요. 약수령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최저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자료에 있어요. 집에 가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인데 예전에 너무 라떼 얘기인데 그죠? 15년 전 이럴 때는 웬만한 여기 있는 학교들이 다 동국대, 건국대, 뭐 성시여대, 이화여대 다 과학 논술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데 크게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이제 연대도 안 보죠. 크게 두 군데가 남았는데 경북대하고 의대만 남았습니다. 의대에서도 몇 개 안 남았어요. 경북대는 왜 자꾸 이렇게 과학 논술을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이게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이것도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수령에서 문제 나오는 개수, 뭐 시험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다 용어만 이름만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다 약수령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수령 대학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뽑아 놓은 건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점수 분포표입니다. 점수 분포표예요. 1등급이 예를 들어 뭐 상명대가 100이다. 2등급은 이거 하는데 2점, 2점, 3점 쭉 차이 나는데 2점 차이 나다 갑자기 10점, 20점 차이 나죠. 그죠? 이따도 제가 이거는 약수령인데 수위 논술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부터는 우리 학교가 좀 존심이 상하네. 네가 감히 존심이 상하다는 겁니다. 원서 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불리하게 할 테니까 원서 내지 마. 네가 우리 학교 와서 시험 보는 게 조금 내가 얹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는 의미 없다.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요. 신한대, 상명대 전부 다 약수령인데 당연히 상명대가 입결이 신한대보다 높지요. 신한대도 뭐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텐 정도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과의 입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명대 빨간색 자연과학은 당연히 얘가 평균 4.5등급, 얘 3.78. 상명대에 합격한 애들이 4.59가 합격했는데 신한대는 3.78이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합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는 공학대는 얘가 훨씬 조금 부족한 애들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연과학으로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 못한다고 생각을 해. 그럼 난 낮은 학교를 써야지.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를 쓰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학교를 높여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다 수치를 분석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번 주 토요일 오늘과 내일 엄청나게 재밌는 숙제가 나가는 겁니다. 각자 가고 싶은 학교를 쭉 해서 학과까지 쭉 정리해서 이따 제가 말씀드린 표 있는 방법 갖고 다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지워가시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재밌어요. 그죠? 시간 잘 갑니다. 다음에 이것도 논술 최저에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2합 5입니다. 건국대, 그러니까 2합 5만 맞추면 그래도 갑자기 뚝 올라갑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숙대, 숭실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고요. 혹시 3합까지 생각한다 라고 하면 3합 6, 7, 8인데 8이 홍익대고요. 나머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것들. 여기 서울여대 썼다 지운 게 잘못 적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서울여대가 1합 3이었는데 올해는 없고요. 서울여대가 작년까지는 과학 논술만 실시했고 수리 논술을 안 실시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러다가 올해부터 처음 수리 논술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집중할 시간, 수시 대학 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서를 쓸 때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어디까지를 쓸지를 잡는데 이거죠. 마지노선 잡고 맨 위에 잡고 가운데 잡는 겁니다. 그때 마지노선과 위에 가운데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각각 전형들의 특징점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시나 교과로 마지노선을 잡는다. 뭐냐면 맞아.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 그게 뭐야? 정시나 교과죠. 더 좋은 건 당연히 교과입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봤던 그 9평 모의고사 점수를 갖고 마지노선을 잡는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네. 그러면은 이거보다 위에를 수시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마지노선 되는 거야. 그런데 정시, 수능은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정말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정시 갖고 마지노선을 잡았을 때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과예요. 근데 교과가 워낙에 낮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정시로 잡고 하는 건데 우선 제일 좋은 건 교과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정시나 교과로 마지노선 잡고요. 그러면 최고 높은 건 뭐냐면 나의 최저 등급입니다. 내가 2합 5까지 맞출 수 있는지 3합 7까지 맞출 수 있는지 그게 최고 높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못 맞추는데 그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등급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게 윗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과 끝을 잡았으니까 가운데를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논술에서 4장을 쓴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논술에서 만약에 6장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한 2장, 나머지 거 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 교과가 만약에 이따 말씀드린 교과가 마지노선에 탄탄하게 딱 받쳐져 있어. 아, 나는 합격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노선 이거죠. 붙었을 때 최소한 갈 마음 있는 대학 쓰는 거죠. 무조건 낮게 쓰면 안 되죠. 그럼 납치당합니다. 납치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를 마지노선 딱 튼튼하게 잡아놨어. 그러면 이 위에 쓰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가장 후달리는 게 육론술이죠. 육론술은 이게 없어요. 근데 육론술 쓴 친구도 꽤 많습니다.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많죠. 왜냐하면 교과나 종합을 써도 되는데 교과나 종합으로 써도 돼. 누가 뭐 때리거나 뭐 잡아가지 않죠. 근데 쓸 때 그 합격했을 때 그 학교를 갈 마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육론술을 쓰는 겁니다. 그죠? 육론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교과로 잡고 그 위에 종합과 논술을 적절히 섞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위아래 잡았고요. 다음 가운데를 봤을 때 내가 그럼 어디 학교를 찝느냐라고 했을 때 3가지 기준 상태로 가서 찝습니다. 이거 다 거기 표에 있으니까 집에서 잘 보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도 많이 없어요. 시험 범위와 본인의 학습 상태라고 했는데 시험 범위가 뭐냐면 수학, 그러니까 고1 거죠. 수학, 수원, 수투까지는 기본. 거기다 플러스 미적, 거기다 플러스 확통, 거기다 플러스 기하. 내가 미적까지만 하겠네 라고 하면은 미적까지 보는 학교까지. 내가 확통까지만 하겠네. 그럼 확통까지. 기하까지 하겠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확통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의 특장점이 있죠. 경희대 같은 케이스는 확통 기하가 50% 정도 출제가 되고요. 건대 같은 케이스는 20에서 25%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2합 5예요. 그랬을 때 어딜 픽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확통 기하가 좀 강해. 그러면 경희대가 쓰는 겁니다. 경쟁자들 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확통 기하가 좀 약해. 건대를 써야죠. 어차피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틀리는데 틀리는 문제 개수가 적다는 거죠. 여기가 5문제, 여기가 3문제, 여기 뭐 4문제 나오면 여기는 2문제 나오는 소리예요. 4개 틀릴 거야? 2개 틀릴 거야? 2개 틀려야죠. 건대나 경희대나 거기서 거긴데. 그죠?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좀 뭐 출신들 좀 그럴 수 있나? 어쨌든 뭐 비슷한데. 그죠? 또 하나 9월까지 확통 기하를 안 했을 경우 자 제가 그랬지만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그러고 뭐 상담할 때 그랬지만 못하는 건 상관없다. 안 한 게 문제야. 다시 말하면 확통 기하가 8등급, 9등급에도 괜찮아. 구경했어? 그럼 됐어. 대신에 8등급, 9등급, 7등급이야? 연세대 시립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이거만 안 쓰면 돼. 나머지 학교는 상관없어. 동국대 이런 데 상관없어. 왜? 진짜 냄새만 풍겨놨거든요. 뭐 학생들 아시겠지만 뭐 포물선 시카나 Y제곱 4PS 딱 써놓고 최대 최소 구해라. 밑에다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써놓고 기하 파트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확통 컨비네이션 딱 써놓고 확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죠? 광운대가 그래요. 어쨌든 자 그렇지 않은데 아예 안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케이스도 9월까지야. 실제로 어저께 제가 설명할 때 그 학생 여기 앞에 있었는데 우리 지금 학원 다니고 있죠. 7월 말에 와서 저랑 상담을 하고 8월 첫째 주부터 다니는데 확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어쩔 수 없다. 그럼 미적까지는 학교만 갖고 하자. 그래도 뭐 충분히 학교들 많이 있으니까 미적까지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너무 경희대 건국대나 경희대를 너무 쓰고 싶은 거야. 최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 고민해봐. 주말 동안 잘 고민해봐. 라고 해서 5일 만인가 다시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할래요. 확통 할래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서 아시겠죠? 우리 그 명품반에서 2명 녹화하는 명품반에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하고 논술용 확통 범위까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그게 아마 어근이 꽉 물고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와 진짜 3주 만인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냈다고 저에게 하길래 선생님한테 제가 한 과정 보여주고 제가 걔 문제 딱 봤는데 오 됐어. 그래서 걔가 그 2주 전에 다시 얘기해서 오케이 가자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는 늦죠. 한 달만 했어도 그래서 그 친구는 확 올라갔습니다. 걔는 이제 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원서 쓸 때 분명히 경희대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9월까지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안 했다. 우리 학교 컬이상 그러니까 학교 잘못이죠. 우리 학교 컬이상 확통 안 했어요. 기하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부터 쓰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딴 걸 놓칩니다. 미적 날아가고요. 최저가 날아가는 거예요. 논술이 날아가는 겁니다. 확통만 2달 동안 확통 천재가 되는 거예요. 딴 거 다 못합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눈을 딱 감고 미적이나 정시까지만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하나 합격증 딱 놓고 그리고 대학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객관적인 논술 실력인데요. 우선 뭐 건대나 경희대 뭐 이런 데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모의 논술을 가서 시험 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본 친구도 우리 꽤 있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 봐서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또는 기출문제 자가 채점인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모든 문제가 우리 다 기출문제죠.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지 다 줬으니까 거기에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 오늘 이화에 대야 뭐야. 그리고 원래 지금 오늘 할 때도 좀 귀중한 수업 시간인데 오늘 성균관대 했어요. 성균관대 하는데 제가 좀 자료 주고 이따 영상 다 보내줄 건데 그거 하면서 다 표시해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가채점. 아, 내가 요 정도 문제까지는 여긴 좀 안 되겠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선호 여부. 이게 바로 뭐냐면 동기부여죠. 6장 중에서 나를 5장, 4장을 합격하게 할 수 있는, 나를 캐리할 수 있는 학과, 학교를 적는다. 저는 여기 꼭 가고 싶어요. 그럼 뭐 어쨌든 적어야죠. 후회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장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엄마가 20년 전에 내가 거기 썼는데 그 아깝게 하나 때문에 떨어졌어. 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정말 붙을 뻔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라고 얘기 뻥쳐. 자,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에 안정보험용 대학으로 수시 이후의 학교로. 자, 뭐냐면 수능 보기 전에 보는 게 1차 수시, 수능 이후에 보는 게 2차 수시인데 수시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어디 뭐 건대 정도를 봤어. 근데 수능이 1, 2,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건대로 합격했어. 그러면 정시에서 아무리 잘 봐도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수시 납치가 걱정돼서 이건 내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 대학 수시 원서 쓰면 좀 납치될 것 같은데 제가 장담케 얘기하는데 아까 23년 중에 앞에 2년 빼고 21년 동안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몇 번씩 얘기했지만 딱 한 명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 반드시 수능 보고 그날 밤에 목요일날 수능 보고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제일 많이 논술 봅니다. 금요일까지 반드시 가채점을 해서 점수를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지금 말하는 친구가 성균관대로 논술로 합격했는데 수능에서 1, 1, 1, 2, 2가 떴어요. 수학이 1 떴는데 그냥 1이 아니고 100점이에요. 정시로 서울대 밑에 중하위권이나 연대 탑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성균관대가 당연히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데 시험 보러 갔어. 또 파이팅해서 정수한테 배웠다고 해서 또 잘 썼네. 그러고서 이제 수능 딱 자기가 가채점 했는데 자기가 살 떨기 시작하는 거야. 똥굴뱅이가 너무 많은 거야. 전화 왔죠? 선생님 저 어떡하죠? 기도하자. 처음입니다.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게 그죠? 떨어져 했는데 1년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자, 근데 걔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어떡하죠?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합격자 발표 날에 집에 가는 길에 그게 제가 일산 살 때인데 농협 한우라부터 데려가는데 거기 약간 좀 우진데 약간 좀 외진데 갔는데 거기 딱 붙여놓고 야 잠깐만 야 잠깐 말하지 마. 너무 살 떨리니까 해서 그래 어떻게 됐어? 근데 저 붙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래? 라고 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서로 물어보는데 둘 다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면 걔가요. 지금 우리 토요일날 하는 모의고사 있죠. 이거 내가 진짜 이거 15년째 하고 있다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걔가 성균관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또 걔는 이제 수원 영통에 있던 친구거든요. 영통에서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를 갔다가 그 토요일날 그 조교했는데 모의고사 그 질문 받아주는 거. 걔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모의고사가 정말 큰일 됐다라고 했는데 걔가 9월 달까지 모의고사가 5였어요. 수학이. 근데 그게 뭐였냐면 꾸준하게 3월 달, 6월 달, 9월 달이 3, 4, 5 꾸준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하면서 원서 쓰면서 이렇게 휴지 깍지슈 옆에다 놓고 하는 뭐 다음 주도 아마 놓을 것 같은데 애들 많이 울거든요. 많이 우는데 걔가 키가 180 넘어요. 남자애가. 그 남자 둘이 저 골방에 앉아가지고 한 명이 울고 있어요. 달래주고 있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포기할까봐요? 안 될까봐요? 했는데 걔가 모의고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 당시엔 조교들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분석표까지 만들어서 막 했었는데 야 땡땡아 너는 내가 알아. 너는 진짜 거의 다 너는 진짜 요것만 잡으면 된다니까. 진짜 선생님 믿고 진짜 한 달 반 동안 이것만 해봐. 그리고 그냥 써. 체제인데 써.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또 엄청 떨렸죠.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진짜 제가 그랬더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했는데 그냥 1도 아니고 100점 맞아갖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평상시에도 111 이렇게 썼으면 성균관대 왜 씁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 장수를 왜 써요. 그냥 정시로 가면 되죠. 내가 안 나왔었으니까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죠. 너무 잘 나온 거죠. 걔만 딱 한 번 왔습니다. 수시 납치는 그냥 현생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거 생각해서 나 이게 납치당할 것 같아. 이 대학 안 쓸 것 같은데 개똥 같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히 쓰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행이다 할 겁니다. 자
예시를 잡아 드릴게요. 정시로 마지노선 잡는 케이스, 교과로 마지노선 잡는 케이스인데, 자, 정시로 마지노선 잡는 케이스 등급이 3, 2, 3, 3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분위로 가는 거죠. 100분위가 뭐냐면 100이 1등이고요. 빵이 꼴등인 거예요. 해서 상위 88.8%, 6% 위로 12% 12명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100분위가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친구는요. 뭐 2, 3 요것도 괜찮은데 5하고 4가 있죠. 그래서 수능 100분위로는 75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교과가 1.9예요. 그러면 얘는 뭐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교과로 잡아야죠. 교과로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를 갈 수 있는 교과 점수예요. 근데 수능으로 간다면 대전권을 갑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를 잡는 겁니까? 건동을 잡고 그 위에 대학을 쓰시는 거고요. 얘는 88.6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표 나중에 파일로도 나갑니다. 지금 나간 종이로 나간 게 3개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비재원생, 재원생 같이 나가는 게 6개 파일이 제가 더 있어요. 다 이제 저 오신 분들은 저한테 나칠 때 전화번호를 다 확인하고 가셔야 제가 그 카톡으로 다 그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재원생들은 그거 말고 3개 자료가 조금 더 나가요. 그래서 그 6개 공통으로 나가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수능 등급 그 100분입니다. 그럴 때 아까 그 88.6 친구는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건국대나 동국대 여기 걸리겠죠. 하위. 그러면 걔는 뭐죠? 건국대나 동국대를 정시로 갈 수 있으니 수시를 여길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9평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9평 때 이렇게 나와서 여길 마지노선 잡고 여기 위에만 써있지 수능이 여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 감안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4장을 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컨설팅 여기 안에서 내가 할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해줘요. 안 그러면 2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다 참고해서 학교와 학과를 뽑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여기 어디 과를 쓸까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저 여기 뽑아 왔는데 괜찮나요? 라고 저한테 마지막 한번 그냥 마음의 심정 안정을 위해서 하기 싶으면 이제 그때 물어보시는 건데 막 다 뽑아달라고 몇 시간씩 걸려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기준 잘 잡으세요. 4장을 만약 쓴다 그러면 여기 3장, 1장 정도 여기. 그럼 이거 납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죠? 밑에 여기 쓰진 않잖아요. 여기 건조에 쓴다니까. 그럼 비슷하게 나와. 절대 납치 아닙니다. 아시죠? 중요한 시트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까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까지 수업 시간 안 했고 아마 오늘 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야 너희들 외쳐 할 게 뭐야? 최저 그럼 최저 맞추면 돼 라고 했는데 최저 맞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뭐냐면 여기 있죠. 최저 충족률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양대 서강대가 3합 7이에요. 올해부터 한양대로 갔으니까 3합 7 와 엄청 높네. 그럼 3합 7 맞추면 웬만큼 합격이겠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양대 서강대를 트라이하는 도전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3합 7을 맞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춰도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여기 합격.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군대 쭉 했는데 이게 어저께 제가 이게 설명회 이거 할 때 이게 한 친구가 앉아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죠? 2년 전에 저한테 논술 듣고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논술이 떨어지고 이제 교과로 갔는데 교과로 요 근처에 학교 갔는데 다시 이제 아쉬움이 나서 왔는데 그 친구가 최저를 다 맞췄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이쪽에 앉아있어 제가 이쪽 못 봤어. 왜냐면 그게 다 여기 있어요. 최저를 맞춰도 그 다음에 논술 싸움이에요. 끝까지 긴장을 절대 놓치지 말란 소리입니다. 수능 잘 봤어. 이야 뭐 나 건대 됐어 경희대 됐어. 아싸 가서 나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야. 마지막 한 자까지 진짜 꾹꾹 눌러서 정확하게 다 절실한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진짜로. 반면에 자 똑같은 이하 뭔데도 쑥대, 숭실대, 세종대 여기는 똑같이 이하 뭔데도 여기는 최저를 맞추면 합격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는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야 비율이.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면 비슷하고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어. 자, 이게 또 기준이야. 이게 뭘 기준이야? 지금 학교로 고르는 기준이야. 내가 비슷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어. 그런데 논술이 내가 조금 전투력이 약하네. 절로 가. 논술이 내가 조금 전투력이 세네. 이리로 와. 그래서 알겠죠? 다 거기 있습니다. 표에 다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운데는 그냥 뭐 또이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삼합인데 얘는 그죠? 세죠. 그죠? 3합 6 셉니다.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반소글 이거 있죠. 반도체 소프트 글로벌. 그다음 이런 것들은 3합 5. 고대는 넘사벽입니다. 그죠? 이건 좀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4합 8이면 웬만하면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뭘 또
자, 어쨌든.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제가 수리논술로 대학 갈 건데요. 수학 얼마나 잘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 된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대 방향입니다. 늘상 말하지만 2022학년 전과 후가 달라요. 2022학년 전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6등급도 동국대 갔었죠. 자, 좋게 말해서 수리논술에 유리한 학생인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수리논술을 해야 하는 학생, 이거밖에 안 되는 학생, 이거라도 해야 되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수학적 이해가 충분하지만 빨리 계산하는 게 부담되는 학생,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푼다는 소리죠. 한 문제를 교수의 마인드로, 그죠? 연구자의 마인드로 한 문제를 갖다 50분 다 풀었다 내세요. 한 문제 내고 내는 거죠. 그죠? 연구자의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 그죠? 이게 진짜 논술에서 저 더하기 빼기 잘못했어요. 끝에 잘못했어요. 수능에서는 쭉 다 풀고 맨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 잘못해도 4점 날아가고요. 손도 못 대도 4점 날아가고 똑같은 취급받습니다. 논술은 그렇지 않죠. 중간 계산 가지고 다 점수가 플러스 되고요. 답이 잘못된 거, 더하기 빼기 잘못된 거 감점 없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차분하게 풀고 서술해 가는 습관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잘 적는 친구들.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이건데요. 수학을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 절대적으로. 그냥 1이야. 아까 6가지. 부동의 1이야. 딴 게 다 못하는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학은 3인데, 근데 나머지가 다 5, 6이야. 상대적으로 잘해.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냥 이걸로 정시갈 것 같으면 더 나중나는데 수학만 나머지 것보다 좀 잘해. 그럼 요거 맞춰서 맨 위에 대학은 못 가, 상위권 대학은 못 가지만 중위권 대학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정시를 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 정수학의 목표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지?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통 수리논술하는 친구들은 적게는 3일, 보통 6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 논술하고 모의고사 들으면 선생님이 다른 과목 다 듣게 하죠. 그냥 쭉 다 듣게 해서 막 몇 시씩 나오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수강 문제 안 받을게. 대신 나중에 합격증 받을게. 그게 이겁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 그래서 선생님 뭐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 막 7, 80만 원씩 지금 할인해 주고 있죠. 그냥 그 과목 안 받잖아요. 수학해야 돼. 수학. 자, 이게 좀 표인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적인 거지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닌 겁니다. 물론 위에는 맞아요. 위에는 거의 다 맞습니다. 뭐냐면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를 쓰려면 1컷은 돼야 돼요. 1컷은 돼야 되는데 1컷은 4%입니다. 연대는 2% 안에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안에는. 그죠? 왜냐하면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하, 확통도 나오는데 그것들도 최고 난이도, 아주 높은 난이도 나오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학교를 간다? 그러면 2등급 안에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수학 등급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데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주의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밑에서도 여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정도로 하게끔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파이팅해라 이 소리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기인데요. 나 그럼 여기 못 쓰겠네. 절대 그거 아니라 그랬어. 여기면 먼저 쓰고 이걸 맞추게끔 나머지 2달 동안, 1달 반 동안 피똥 싸라 이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논술 난이도는 대학 인지도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 레벨하고는 좀 별개다라는 소리인데 단국대가 성균관대와 동급입니다. 단국대가 서울시립대 서강대보다 위입니다. 진짜예요. 단국대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 교재에서도 세종대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세종대 단국대는 어렵습니다. 단국대는 거의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좀 소위 우리 말도 좀 더럽고 그냥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올해는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겁나 빨리 봅니다. 3주 뒤 시험 봅니다. 단국대가 1차 시험 봐서 3주 뒤에 시험 보러 가서 어려워요. 최저가 없고 최저 없어도 단국대가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시험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난이도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국대 세종대는 많이 좀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80% 가까이 써야 합격하는 데도 있고요. 단국대 같은 케이스는 50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반도 못 풀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한 예측, 뇌피셜인데 원래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땅을 팔고 이제 용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방대라고 하기 싫어서 그런데 우리는 원래 서울이었어라고 티내려고 하는 건지 계속 엄청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시험 범위인데요. 자, 기본 범위는 수원, 수투까지만이고요. 아까 말했던 경북대가 이제 과학이 들어간 거고 얘는 그냥 뺀다 치더라도 수원, 수투의 미적까지만 내가 공부하고 시험 볼 거야. 이 정도까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확통까지 혹은 기하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 쭈르륵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를 픽하는 기준 시험 범위. 그죠?
못하는 건 상관없다. 안 하는 게 상관이 있었다는 거고요. 못하는 거는 괜찮다. 남은 기간 동안 하면 된다. 확통기하를 심화까지 잘한다. 그러면 이 정도 학교를 써도 되는 거고요. 확통기하를 개념 정도만 이해했다.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확통 냄새만 맡았다. 과목수도 괜찮다는 겁니다. 확통 뭐 이렇게 그냥 앞에 있는 보기 문제만 좀 풀어봤다. 해도 과목내 괜찮다. 그리고 자 요거 확통기하 중 하나가 노베야. 그냥 배우긴 배웠는데 완전히 다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적을 잘해. 그럼 지금부터 확통기하를 조금 한다면 동국대, 홍익대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거꾸로 동국대, 홍익대는 확통기하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학교 좋잖아. 그죠? 동국대 가서 뭐 동국대생 됐는데 야, 너 확통 얼마나 잘했어? 누가 물어봐? 안 물어봐. 그지? 괜찮아요. 다음에 확통기하를 전혀 모른다? 그럼 여기 연구한성 서서 중위 송전지는 어렵다. 단 이화에 대한 가능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이화에 대한 매년 시험 범위가 미적, 확통, 기하까지 다 들어간다 나와요. 한 번도 확통, 기하를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6년 동안에. 근데 올해 갔잖아. 근데 갑자기 순열 조합이 나왔어. 갑자기 포물선 나왔어.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시험 범위 낸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올해도 안 낼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빼지.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확통기하 중 하나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 건대, 서강대인데 이건 되게 선생님이 적긴 했어요. 아까 전에 요 종이 있죠. 요 종에 보면 2년, 3년 전에서 건대, 홍대, 이거 서강대가 퐁당퐁당이에요. 어떤 애는 기하를 냈고 어떤 애는 기하를 안 냈고 이렇게 퐁당퐁당인데 아 그럼 내가 기하 안 했는데 그럼 한번 서강대 써볼까? 그럼 확통 나오면 다행인데 기하가 나오면 그죠? 에이 왓더펑 이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도박이죠. 이건 이제 출제 단원의 난이도인데요. 예를 들어 5가 제일 높은 거고 1이 제일 쉬운 건데 연세대는 다 4,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만 좀 쉽고요. 시립대도 기하가 5죠. 그죠? 원래 선생님 봤을 때 그냥 선생님 기준에서는 기하가 시립대가 5까지는 아닌 것 같아. 4 정도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5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확통 기하의 난이도를 표시한 거고요.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내신이 3점대인데 4점대 후반대인데요. 저희 건대 써도 돼요? 저희 가천대 써도 됩니까? 약수령 써도 됩니까? 이게 딱 다 있죠. 10% 반영, 20%, 30% 반영 쭉 나와 있는데 자 내신 5등급 이내면 이 시트는 볼 필요가 없다.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신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학과 논술만 해라. 수학 80하고 논술 20하면 된다. 보겠습니다. 중앙대가 1등급을 10점을 줍니다. 자, 근데 혹시나 다른 데 뭐 자료를 또 봤을 때 중앙대 여기 1등급이 200점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뭐냐면 1000점을 만점을 합니다. 보통 다 1000점 만점 하는데 중앙대가 내신이 20% 반영하니까 200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 20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등급이 10점을 주는데 5등급은 9.84점을 줘요. 1점이 차이가 안 납니다. 1점이 차이가 안 나요. 영향력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뒤부터 듣던 다른 학교도 그렇고요. 뚝뚝뚝 차이가 납니다. 이 아까 제가 말했죠. 야, 좀 상하는데 네가 우리 학교 원서 넣는 게 이 소리예요. 우리가 많이 다 거의 다 쓸게 할 인하대는 뭐냐면 3, 4등급, 5, 6등급 야, 니들 거기서 거긴데 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3, 4등급이나 5, 6등급이나 그죠? 차이를 둬도 0.1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3등급하고 6등급이 0.1점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그죠?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자, 그럼 이제 학교 선택하는 거 제가 쭉 이제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학과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같은 대학에서 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당연히 입결이 높은 과가 있을 테고 입결 낮은 과가 있겠죠. 그죠? 우리 웬만하면 입결 낮은 데로 좀 갑시다. 선생님이 늘상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부모님 계시긴 한데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그렇죠? 대학교 정문에 대가리 디밀기. 그죠? 자. 최상위권 학과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 8년 전까지 하더라도 화학 이쪽이 좀 많이 강세가 됐는데 이제는 AI가 강세죠. 그죠? GPT 뭐 해가지고. 반도체 시스템, 인공지능, 컴퓨터,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거 위험합니다. 자율전공. 이게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는데 엄청 많이 뽑아요. 막 70명, 80명 뽑는단 말이야. 근데 그 70명 점수에 내가 못 낀다는 게 문제예요. 입결이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거 자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뽑는다 했는데 우리 다 갸우뚱했거든요. 과연 저희가 그럴까? 첫해 같은 케이스는 작년에 의대가 따로 이렇게 더 많이 뽑아서 갔는데 첫해 같은 케이스는 의대만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다 일 많이 갔어요. 입결 엄청 높아집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계약학과 이런 데 당연히 높죠. 그죠? 졸업하면 바로 그냥 삼성 가고 졸업하면 SK 가고 이런 학교들은. 그다음에 전기전자, 기계공학, 신사제 피하십시오. 여기는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뭐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뭐 상담 원하거나 이럴 때도 여기 과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밑에
봤을 때 딱 봐봐. 주의해야 할까라고 할 때 수학과 수교과, 다음에 홍대 건축,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수학과나 수교과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어디는 수학과가 높고 같은 학교인데 수학과가 높은데 어디는 수교과가 낮고 같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리고 어디는 수교과가 높고 다른 학교에서는 수교과가 높은데 어디에서는 수교과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수교과 뭐 다른 데 이런 데가 좀 이렇게 그 선생님들 이렇게 그죠 뭐 선생님들 인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높은 데 높거든요. 이걸 꼭 봐야 돼. 그러니까 학교마다 정해진 게 아니란 소리야. 수학과는 다 낮죠. 이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다음에 건축 계열이 낮아요. 우리 때는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니 때는 건축이 높았단 말이에요. 건축과 이런 나무 먹고 사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막 뭘 자꾸 질 때니까 건축이 좋았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단 홍대 건축은 위에요. 건축가 낮다 그랬지. 아 정수 말대로 건축가 써야지. 근데 왜 떨어졌지? 말해서 홍대 건축은 높습니다. 다음 간호학과는요. 가천대 간호학과가 높고 자 중앙대 가천대 어디가 당연히 중앙대가 높죠. 근데 중앙대 간호학과보다 가천대 간호학과가 더 높습니다. 간호학과는 중하위권 학교에서 더 높아요. 이따 선생님이 제가 이제 여기 비지원생 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나눠드리는 9개 파일 중에서 맨 마지막이 전문대 파일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원서 6장이 안 들어가서 혹시나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확 클릭해보세요. 다른 친구들 클릭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전문대 내가 원서 구경도 못하겠네. 1점대, 2점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간호학과도 많아요. 전문대에서도. 자,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대학을 높게 정했다면 학과는 낮게. 오케이? 거의 불문율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저희 진짜 많은 걸 입결 봐가지고 다 최대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쓰지 말아야 할까부터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반대체고학, 스마트 모빌리티. 자, 이거 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전자공학, AI, 인공지능. 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부터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 앞으로는 이제 나무를 사랑하고 도시를 한번 꾸며보자. 자, 조경학, 도시사회, 산림정형학. 나무를 도시에다 어떻게 꾸몄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 요즘 다 나무 있잖아. 이게 다 좋은 데 나와서 그런 거야. 간판을 따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장황경과 건설학까지 쭉 다 있잖아. 그죠? 이게 수교과 밑에 있죠. 그죠? 이게 높은 데도 있다는 소리야. 주의.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소프트웨어 컴퓨터. 근데 왜 이게 진짜 많이 써서 그래요. 컴퓨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신소재 이런 데 많이 쓴단 말이야. 진짜로. 과 좋죠. 과. 그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학과 선택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학교 선택, 학교 아까 뭐 과목 뭐 이런 걸 해서 정했죠. 학과 선택 어떻게 하느냐.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당연히 입교는 높다. 당연하죠. 다음에 경쟁률은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수리론수는요 30대 1이나 60대 1이나 거기입니다. 물론 100대 1이 넘어가면 좀 문제가 돼요. 국민대. 다음에 모집 인원도 중요하지 않다. 뭐냐면 단 4명이 약간 신중하기라는데 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기전자 같은 케이스는 20명 정도 이상을 많이 뽑는 데가 많아요. 15명 이상 20명 뽑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 뽑아. 그러면 거기에 20등으로 들어간 애의 점수가 5명 뽑는 학과의 1등 하는 점수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뽑는 명수가 많은 데를 다 쓴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 내가 20명 안에 들겠지. 아니야. 20등 안에 드는 데가 경쟁률이 60대 1이야. 근데 5명 뽑는 데는 10대 1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가, 이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오른쪽에 보면 점수가 있어요. 점수. 논술 점수. 그걸 봐야 돼. 그걸. 단, 4명 이야. 1명, 2명 뽑는 거 조금 너무 쪼달리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그래요. 그죠? 고려 거란 전쟁 때 고려 장수가 아니고서 그 정도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 이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마지노선이 이제 수학과 같은 케이스예요. 수학과 같은 케이스가 보통 4명, 5명 이거밖에 안 뽑아요. 다음에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좋은 대학 비인기학을 고르자. 자, 줄기세포학과, 이름이 긴 학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어 국문학과 이런 모든 대학에서 탑이에요. 근데 거기다 말이 좀 붙죠. 국어 국문학과 사이에 국어 문학 국문학과 뭐 이렇게 말이 좀 붙잖아요. 뚝 떨어진다 입결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름이 긴 학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름 쫙 길어져. 그 다음에 이거 뭘 배우는 거야? 전기전자 하면 당연히 전기전자 배울 거 아니겠어요? 기계는 기계 배우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뭘 배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막 합쳐져 있어. 이름이. 이런 과를 택하는 겁니다. 그죠? 융합인재가 되자. 그 다음에 충원율을 확인한다. 자, 딱 했는데 1차를 딱 했는데 엄마 나 예비 1번 떴어. 아싸 예비 1번 떴어. 막 그 학교 막 벌써 가서 막 배지 사고 막 뭐 주위 다 잘하고 다 1번입니다. 충원율이 0 되는 게도 꽤 많습니다. 안 빠집니다.
합격하고 나면 절대 감사합니다 땡큐로 딱 가서 안 빠지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낮은 대학교를 썼어. 조금 낮은 대학을 써서 낮은 과를 썼어. 내가 좀 안전빨을 쓴 데서 낮은 대학에 낮은 과를 썼어. 그러면 여기 합격한 애들은요. 딴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합격되면 와 감사합니다 간단 말이야. 근데 조금 낮은 대학에 높은 과를 썼어. 그럼 얘는 이 옆에 좀 좋은 대학이 밑에까지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 합격하고 여기 합격하고 이러다 빠져나가요.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좀 해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원율도 두 바퀴가 20몇 번인데 예비 39번까지 되고 이런 데도 있어요. 두 바퀴가 도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거의 최고는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관학교 한번 시험 봐라라고 했었던 건데 육사회사 공사는 300% 400%까지 돕니다. 그죠? 합격을 했는데 중앙대 붙으면 내가 왜 군인을 해? 이러면서 다 가. 내가 왜 배를 타야 돼? 이러면서 막 타. 다음에 수능은 눈짝점 필요 없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까지가 원서 마감인데 웬만하면 목요일 저녁에 그냥 눈 질끈 갖고 딱 그냥 클릭하고 끝내라 이겁니다. 왜? 금요일에 되면 경쟁률이 팍팍 바뀝니다. 그러면 3, 4일 동안 피똥싸게 고민했던 게 다 날아가요. 막 심장 떨려가지고 됐다 또 바꿔야 돼 했는데 바꾸려는데 이게 경쟁률 계속 바뀌어. 필요 없습니다. 논술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잡고 신중하게 골랐으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목요일 밤에 클릭해라라고 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날 선생님 컨설팅 안 받습니다. 일부러. 자, 작년 입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재원생들한테만 나가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2015년 4월 16일 날 나온 거고요. 광운대 입결 자료인데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전자공학과 쭈루루 나와 있죠. 그래서 모집 인원 쭉 나와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항상 광운대는 잘 모르면 다 전자공학과 씁니다. 왜? 제일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전자공학과에 여기 있죠. 논술 얘를 봐야 돼. 논술이 얼마죠? 518점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전자융합공학과 뭐지? 뚝 떨어졌죠. 100점 가까이 80점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죠? 다음에 전자재료공학과. 그러니까 잘 보라는 소리야. 뭔가 합쳐지고 좀 긴 것 같은데 전자재료공학과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여기는 안 돼. 입결이 높은 거. 합격한 애들 점수가 높다는 것은 10문제 중에 얘는 8문제 다 풀었고 딴 데는 3문제 풀어도 합격하는데 얘는 안 된다는 소리.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이거하고 얘 봐야 돼. 최종. 충원율. 이것도 보는 겁니다. 다음에 와 길어. 한 줄에 안 들어갔죠. 반도체 시스템공학 부출 속 있었죠. 그죠? 427점. 뚝 떨어집니다. 입결이. 다음 자 이건 두 개 비교해 볼게요. 건축학과 532점 더 높습니다. 건축학과. 자 근데 건축공학과 388점 150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아직 대학 안 가서 모르겠지만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이에요. 이학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순수한 부분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그러면 화학과는 화학에 대한 그 학문을 공부하는 거고요. 화학공학과는 그걸 갖고 케미컬 엔지니어링 해서 과 명문에 엔지니어가 뒤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을 갖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달라요. 학교마다. 어디는 건축학과가 낮고 건축공학과가 높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확인하는 거예요. 뚝 떨어지죠. 다음에 전자 바이오 물리학과. 자, 이건 뭘 배운 걸까요? 전자를 배우는가요? 전자를 갖고 생명 바이오 근데 또 물리가 들어갔죠? 413점 제일 낮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재가 돼야겠죠. 그죠? 전자 물리. 얘가 5명이야. 괜찮아요. 그죠? 5명이면 괜찮습니다. 4명 이상이면 나쁘지 않고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꼴찌가 여기 1등보다 높다는 겁니다. 다음 요거는 그냥 모집 일정이에요. 모집 일정인데 이게 제가 진짜 몇 번씩 지난주까지 새벽 5시까지 매번 와서 계속 자료를 다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몇 번씩 확인해서 이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자료도 제가 만든 거고 이 자료도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자 이 자료는 요겁니다. 예, 우리 재원생한테 나가는 요 자료인데 여기에 맨 첫 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했는데 여러분 좀 이따 내가 나눠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화여대가 일요일인데 잘못 기재됐어요. 토요일로. 어저께 상담한 친구가 이화여대가 중앙대를 쓴다는 것을 내가 야 이거 같은 날인데 그런데 큰일 날 뻔했어요. 중앙대가 토요일이고 이화여대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서 이따 제가 말하겠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원서 쓰고 할 때는 무조건 딴 사람 뭐 부모님 학교 선생님 뭐 나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무조건 내가 내 스스로 모집 요강 다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시험 시간 잘못해서 나는 오전에 시험 봐야 되는데 오전 오후가 나는데 오전에 시험 봐야 되는데 누구 탁이 오후에 갔어. 애들 시험 끝나고 나온 애들아 뭐 하이파이브하고 집에 가니 막 이러고 안 돼.
시험 시간 반드시 확인.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너희 인생 자기가 다 봐야 돼요. 선생님도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생님 진짜 지금 목이 갈 정도로 막 링겔 맞고 하는 게 잠을 집에 맨날 학원 5시간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다 고치는데도 나와요. 꼭 확인. 자, 이건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 아시겠지만 10월 달에는 기출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갖고 선생님이 다다음 주에 스케줄 짜서 기출을 싹 다 10월 달에 해주고요. 11월 달에는 모의 논술을 해주고요. 모의 논술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항공대라든지 연세대 미래 같은 케이스는 모의 논술 발표하지 않는 학교는 뭐 어쩔 수 없이 기출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럼 뭐 발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수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별 수련소 특징 정리인데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읽어보시는데 이거와 아까 선생님 말했던 요거 우리 재학생 나가는 여기에 선생님이 각 학교의 특장점들 다 적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는 다 일반적으로 어디나 다 있는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뭘 넣어놨다 그랬죠? 뭘 적으면 안 되고 뭘 쓰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라까지도 선생님 난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학교의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장점들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될 겁니다. 연세대 미정활동 기하 최상일 때 수학 모의 98점 이상일 때 단 시험일이 내일 모레다. 3주 뒤 토요일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쭈르르르 다 적어놨고요. 뭐 이화여대 같은 케이스는요, 그죠? 수학, 수학원, 수학2에서 주로 출제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숙명여대와 비슬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쓰다가 그냥 숙명여대와 비슬이라 썼는데 이화여대가 숙대보다 높죠. 근데 숙대가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숙대가 좀 더 어려워요. 어저께 금요일날 수업한 것도 숙대였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숙대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같은 이하 뭔데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라. 나머지 것도 쭉 적어놨는데 하나만 빨간색이죠. 국민대 빅뱅 폭발입니다. 올해는 우리 학원에서도 약수령만 쓰는 친구도 꽤 있고요. 수리연술과 약수령 같이 쓰는 친구도 있는데 국민대는 절대 안 쓰게 할 겁니다. 나는 선생님은 그런데 뭐 본인이 가서 클릭하면 어쩔 수 없죠. 작년에 그렇게 한 게 상명대였어요. 상명대. 한 명도 작년에 그 많은 40~5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상명대를 썼어요. 우겨서. 수시원서 6장 중에 걔가 5관왕을 했습니다. 하나 떨어졌죠. 상명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5관왕 했으니까 축하한다. 그리고 또 한 번 했어요. 고맙다. 선생님 말을 증명해줘서 상명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붙었으면 내가 좀 뻘쭘할 뻔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상명대가 80에서 90대 사이였어요. 올해 국민대는 무조건 100대를 넘을 겁니다. 상명대보다 더 클래스가 높은데 4년제인데 인서울인데 약수령으로 봐. 그래서 국민대 그저 그 학교 그 홈페이지에 보면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요즘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단대요. 야, 우리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 왜 약수령을 봅니까? 그냥 수련서 봐야죠. 막 이렇게 해서 좀 반발을 한대요. 그렇답니다. 다음에 나머지 것들 쭉. 아까 말씀한 세종대가 좀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세종대, 단국대 얘네 두개 어려워요. 자, 그러면 고3 아까 제가 이제 원서 쓰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수업 안내 우리 재학생들한테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은 한두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가 어쨌든 대학을 잘 보내고 고3 입시 학원이라서 고3 반만 이렇게 많이 있죠. 쭉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중반은 거의 다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돼서 토요일 반 이렇게 만든 것들은 다 한 3주 전에 회사 다 만든 겁니다. 3주 전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올해 쌤이 시작하는 건데요. 원래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혼자서 몸이 하나라서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가능하네요. 인하대를 출하하거나 과기대를 출하하는 친구들은 인하대반과 과기대반을 따로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를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 이쁘죠. 이건 껍데기 교재 표지도 전문 디자인한테 맡겨서 돈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 만들어서 하는데 이 교재가 시중에 있는 뭐 인하대 뭐 기출 뭐 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게끔 우리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갖다가 선생님들하고 맨날 회의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인하대 교재 뭐냐 수리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모의 논술 뭐 이렇게 쭉 문제 논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논술 문제에 해당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학 문제가 뭔지에서 수학 문제까지 넣는 겁니다. 이 논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수학 문제. 그래서 수학 문제가 있고 뒤에 논술 문제 있고 수학 문제 있고 논술 문제 있고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까지 맞춤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년 인하대가 정말 합격하기 힘든데 그래도 2~3명씩은 꼭 합격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가서 5명 가서 그런데 2~3명씩만 가도 꽤 많이 가는 건데 어쨌든 올해는
그냥 선생님 목표로 10명은 보내고 싶습니다. 인하대를 10명은. 자, 달력을 볼게 할게요. 오늘 여기죠. 여러분들 엊그제 이거 봤습니다. 모평 봤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컨설팅 기간 예약 잡으셔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컴퓨터 자료 이런 거 다 보면 스스로 다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심적 안정을 해서 정수 목소리 한번 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예약 잡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약하시는데 금요일날 원서 마감인데 보통 4시, 5시 때 마감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침부터도 답장 안 할 겁니다. 그죠? 선생님 물어봐서 흔들리고 하지 마세요. 목요일날 저녁에까지 해서 눈 딱 감고 딱 클릭하고 이제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됐다. 그럼 이제 그 학교만 해서 전념해서 가자라고 합니다. 전념해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매년 선생님이 내가 여기서 계속 수업할 때 얘기하는데 니들이 원서를 쓴 거지 그 대학교 대학생이 된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원서를 쓰고 나면 다들 애들이 약간 등떨 다닙니다. 아싸 건대 세종대 2개부터 어디 갔지? 말해서 원서를 쓴 겁니다. 더 집중하고 무게감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누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잘 봐. 인하대반과 과기대반, 인하대반은 월수한데 그러면 이때 원서 쓰고 나서 9월 15일 날 개강하고요. 과기대반은 수금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월 말까지 하는데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이 다음이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 3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제가 우리 학원에서 수업 많이 듣는 친구들은 할인 많이 해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것도 웬만큼 다 공부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서 할인도 많이 해 드릴 겁니다.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인하대반, 과기대반 둘 중에 하나 본인이 뭐 하고자 하는 것들 혹은 뭐 같이 다 들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토요일 반은까 상관없긴 한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과기대가 수금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똑같거든요. 9시, 11시. 그러면 수요일 반에서 수업 듣던 친구나 어저께 금요일 반 수업 듣던 친구들은 본 수업하고 과기대 반의 시간이 겹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여기서부터 수업 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수업 일정입니다. 지금 수요일 반하고 금요일 반이 교재 갖고 나가고 있는데 다 여태 9강까지, 여태 8강까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던 것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다 주면서 당연히 그 영상 다 주면서 이때부터 새롭게 나가는 기출 문제 갖고 나가는데 이날 수업과 이날 수업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건국대 했으면 이렇게 건국대 그다음에 만약에 세종대 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과기대반 안 들어 그러면 수요일반 친구들은 그냥 건대 세종대 듣고 가시면 되고요. 금요일반 친구들은 세종대 건국대 수업 듣고 가면 돼요. 근데 나는 금요일반 수업도 듣는데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이 수능술반 수업도 듣는데 과기대반 수업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하루 더 오면 돼요. 그래서 이때 건대 세종대 듣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학원에서 뭐 시간 빡 지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토요일 반 수업 듣는 친구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한 3주 전부터 되긴 했었는데 이제 오늘서부터인데 원래 오늘서부터 지금 성균관대 지난주부터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중앙대 했으니까 지난주부터 선생님이 프리미엄 반으로 이거 원래 A반, B반, C반인데 이름을 이제 프리미엄 반으로 바꿔서 여기는 연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를 주탁해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면 중앙대까지 원서를 한 명도 안 쓴 여기 학교를 한 명도 안 쓰더라도 토요일 반에서는 이걸 수업할 겁니다. 왜? 건대나 뭐 홍익대 아니면 뭐 동국대 이런 데서 확통기한을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 난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립대하고 중앙대를 제가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문제 구성이나 난이도가 정말 좋아요. 연세대는 많이 안 쓸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하고 말 것 같은데 너무 높아서 서울시립대나 중앙대 이 정도는 서강대 이 정도는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를 좀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성균관대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 이따 요거 끝나고 나눠줄게. 성균관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원래 우리가 2시부터 4시죠 수업이. 근데 이걸 4시에 끝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그죠? 4시가 넘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는 좀 어려운 학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토요일만 수업 듣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죠? 내가 만약에 건국대라든지 뭐 이화여대 이런 데 써. 그러면은 뭐 수토를 들어도 되고 그냥 수요일만 들어도 되고요. 혹은 뭐 금토를 들어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어쨌든 다 해줄 거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늘상 얘기했던 거 이걸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뭐 뱉어놓는 거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확률 통계를 논술형 확률과 논술형 통계 기하를 특강을 하죠. 그래서 추석 때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로 할 거예요. 3시부터 6시, 6시부터 9시. 무려 6시간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논술이나 수능 뭐 모의고사 하면 여러분 푸는 시간이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6시간을 선생님이 그냥 내리
3시간 동안에 확률 통계를 다 끝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수능용 확률 통계가 아니고 논술용 확률 통계라 중요한 것들만 쭉쭉 뽑아도 시간이 작년에 재작년에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예약 폼을 구글 폼으로 다 보낼 겁니다. 뭐냐면 다 이때 몰리면 우리가 강의실에 못 들어와요. 지금 50명이. 그러니까는 나눠서 쪼개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와서 6시간 다 들어도 되고요. 뭐 확통만 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약수령에서 약수령 쓰는 친구들은 을지대가 10월 19일 요때 시험 봐요. 그래서 이 추석 기간 때 을지대도 같이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수리 논술은 안 하고요. 가천대라든지 뭐 수원대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추석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도 당연히 추석 개천절부터 이때 보통 다 쉬죠. 보통 사람들. 그거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추석 때 명절 때 가족 모임을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가족은 고3은 가족이 아니다. 근데 왜 가족 모임을 하느냐? 거기 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당연히 수업할 거고요. 화요일 이때도 당연히 수업할 거고요. 요 사이에 을지대도 특강할 거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때도 뭐 쉰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다 수업 진행합니다. 자, 요 맨 마지막 폼에 있습니다. 이거 틀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수시원서 작성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모집 요강 확인입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뭐 괄호치고 일어서 과학 일어 써서 그럼 이제 그게 과학 두 개 평균이라는 소리인데 그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그 학교에 내가 건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무조건 그 학교에 입학처에 전화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할 정도로, 그것도 당연히 입학처도 학생들을 받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세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입학처에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우리들도 거기다 물어봅니다. 뭔가 확인하고 뭔가 바뀌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입학처에 전화해요. 우리들도 입학처 확인이 1순위.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마지노선 먼저 잡고요. 교과로 잡고요. 그래야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결정하고요. 그죠? 대학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과를 결정해요. 학부를. 무슨 뜻인지 아직 순서 아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학부 조금만 더 강조할게요. 자유전공은 양날의 검입니다. 많이 뽑는데 거기 과연 내가 낄 수 있을까?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잘 했어야 돼. 과를 픽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논술의 평균 점수 아까 있었죠? 광운대, 그죠? 논술의 평균 점수하고 충원율을 확인하시고요. 모든 대학이 그걸 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논술 전형으로 그 과를 들어간 애 옆에에 교과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합격한 애 교과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봐도 알겠죠. 요 과는 2점대가 합격했네. 요 점대는 3점대가 합격했네. 그러면 여기가 좀 높은 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촘촘해요. 야, 얘가 3.2, 그럼 여기서 3.1, 그럼 나 3.9, 뭐 3.1, 0,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비교가 좀 그래요. 왜냐? 논술은 교과가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래도 아예 못하니까 그 과를 지원하진 않았겠네. 뭐 이런 거 보는데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나타났어. 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다 너무 촘촘해.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아까 봤던 정시 배치표. 백분율 있죠. 백분율이 높은 거는 그 학교에서 그 과가 높은, 입결이 높은 과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좋은 학교니까 높은 거냐. 그죠? 그 과를 빼고 밑에 거 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복전, 복수전공, 편입은 대학생이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다. 아니고선 재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우선 합격을 하자 이겁니다. 다음에 시험 날짜가 겹치는 경우. 자, 아까 말했지만 수능 보고 금요일 날 잠깐 쉬고 남들은 쉬지만 우린 바로 빡세게 또 수업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 4일이 전체 논술 보는 거에 80%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중앙대도 시험 보고 싶고 성균관대도 시험 보고 싶은데 겹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 두 개 다 보고 싶으면 오전, 오후로 나누시면 돼요. 오전에 여기 가서 시험 보고 오후로 여기 가서 시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를 또 조정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피해라 이겁니다. 오후에 가서 시험 보는 거는 진이 빠져요. 이게 뭐 어디 뭐 길 가다가 빨간 펜에서 잠깐 뭐 테스트 볼래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보는 수리논술이거든요. 그리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건대가 여기 있으면 바로 홍익대가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 돌아다닐 때 그 아까 말했던 그 4일 동안 있죠. 서울 시내 꽉 막힙니다. 수시처리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차 막혀 있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약간 얼굴 상기되어 있으면서 차에서 중간에 내려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애들. 그게 수시 가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는 차에서 타고 있고 퀵 불러가지고 애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시험 봐서 퀵 타고서는 막 날아가면 심장이 바운스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야, 너 정말 이렇게 가능해? 토일.
또한 있는데 이 밑에 토요일까지 나온 거 위에 토요일 오전 오후 토요일 여기 일요일 오전 오후 4개를 여기서 다 봤어. 와,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자, 논술 전형은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고마운 전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집중 뭐냐면 제가 드리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집중하세요. 자, 우선 이건 공통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입니다. 9개 자료가 있죠. 자, 우선 약수령 대비자료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뽑아주고 싶었는데 뭐죠? 다시 시작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는지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10분만 하면 끝납니다. 뭐니? 왜 안 되니? 자, 약수령 논술 자료집 했는데 보시면 약수령 논술 뭐다라고 쭉 나왔고요. 분서, 다음에 기출문제, 모의고사까지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분서, 자 국민대다 올해 핫한 거 국민대 클릭만 하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리입니다. 문항수, 시험 시간, 뭐 어떻게 되는지 학교 폭력 조치, 역시 난 안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위에로 가시면 뭐 기출문제까지 그죠? 뭐 3류 때다 그 기출문제까지 싹 다 넣어놨고요.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약수령을 보는 친구들은 다운 받으셔서 이걸 다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재원생들은 우리 단톡방에 엊그저께 올라갔죠. 그래서 밑에 토달았죠. 이게 아직 너희들은 모를 거야. 금요일과 토요일 친구들은 모를 거야. 설명 듣고 하면 이제 다 알 거야.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약수령 친구들. 다음에 2번 논술 전형 A3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일정 나와 있는 이겁니다. 다음에 3번 확통과 기하 경향 그게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A3 그거예요. 다음에 이제 4번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런 전형들을 이 자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자료 모으는데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논술 전형만 쓰진 않죠. 종합과 교과를 다 섞어서 쓰는 친구들이 또 태반입니다. 그래서 종합과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 또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수리 논술을 보고 싶다 그러면 73페이지서부터 해서 여기서 자연계 논술 인원 비교해서 쭉 여기서도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최저 뭐 쭉 나와 있고요. 특장점들 날짜까지 해서 다시 최저 자 쭉 나와.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다 확인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쭉 확인하시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경희대다 그러면 뭐 자연계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한 특장점이 또 요약 정리가 돼 있어요.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꽤 괜찮은 자료여서 제가 픽해서 올려서 만든 거예요.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것도 참조하신대요. 아시겠죠? 각 학교의 약수령 대학들도 특장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자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문계도 있고 자연계도 있는데 뭐 인문계를 우리가 안 볼 거니까 자연계 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국대다 클릭해 봅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얘는 선생님이 또 왜 넣어놨냐면 건국대에 대해서 보시면 쓰지 말아야 할 과 3.3 써도 되는 학과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장에 쭉 나오고 뭐 시험범위 이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얘가 제가 이 자료를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지원 포인트와 대비 전략. 이 학교에서 뭘 주의해라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면 쓰라고 뭐 조심해야 될 거 이거 다 또 정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 다 있으니까 하나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다음에 6번, 7번인데 6번 요거 잘 보세요. 6번, 7번은 똑같은 거라서 6번 이것이 자 서울 소재 대학 이 대학이 어디 있더라서 그 위치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경인 인천 지역의 소재 대학 대전 세종 전라 제주 뭐 쭉 있습니다. 그죠? 다 있는데 우리 어쨌든 서울 가봅시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여기 있죠. 서울시립대. 여기서 이게 손가락 표시를 바뀌면 클릭되는데 서울시립대 20 수시 2025 결과 이게 다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해 합니다. 2025 결과부터 클릭을 하면 바로 일로 연결이 돼서 이거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쓰는 친구한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 했을 때 2025년도 전형 결과를 클릭하면 주르륵 나옵니다.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주르륵 나옵니다. 체제를 잡기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잡기 좋을 것 같고요. 단 논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거 2025 수시는 그냥 올해 수시가 어떻게 하겠다 그 전형을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립대를 학교를 클릭하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학교를 클릭하면 그 학교 홈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수시. 왜 안 되냐? 수시에서 학교마다 이거 좀 틀립니다. 수시가 아니면 합격생 정리해서 조금 폴더가 달라요. 근데 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입학 통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입학 통계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면은 쭉 있을 때 여기 성적 통계 가운데 논술. 자, 보세요. 이런 거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인문계니까 자연계 봤을 때 화학공학 개개공 갔을 때 뭐죠? 논술 점수를 보라는 소리야. 논술 점수를.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 발표하는 게 아니고 발표한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 안 발표한 데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589점짜리, 519점짜리. 그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는 전자공학부 와, 엄청 높죠? 근데 신소재 높긴 높은데 얘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그죠? 학교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학교를 픽하고 그 다음에 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5번 자료인데 그 나머지 것도 다 지방 다 확인하시면 되는데 6번 자료, 그러니까 7번 자료, 이게 좀 전에 6번 자료인데 7번 자료였죠. 900 때. 이거는 아까 방금 봤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902 때만 따로 빼놓은 겁니다. 직어구. 902 때만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도 똑같이 있어요. 다음에 뭐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종합과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요. 올해 인천교육청 파이팅 했어요. 이거 찾아내고 되게 기뻤습니다. 자, 종합과 이것도 논술은 없어요. 종합과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이 자료가 뭐냐면 3개년치에 이게 입절이 다 나와 있어요. 3개년치. 이걸 봐요. 3개년치 항상. 논술도 그렇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쭉 있죠. 그 인종, 무슨 인종이야? 그게 아니고 인문종합입니다. 인문종합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자연계니까 여기 홍동 숙구 저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연계 교과로 내가 이 정도 써봐야지 라고 했을 때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다 홍익대, 동국대, 숭실대에서 3개년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과 교과에서 다 할 때 꽤나 많이 도움될 겁니다. 모든 과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자료입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단톡방이 좀 다 들어가 있죠. 다음에 아까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전문대 입시예요. 혹시나 전문대 하면 한번 구경해 봐라 라는 거고요. 다음에 자, 재원생들한테 나가는 거. 우선 여기 이거 한글 파일로 된 것이 이겁니다. 한글 파일로 된 게 이거고요. 좀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달력이나 이런 것들 일정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 특장점 할 때 동국대 같은 케이스 풀이 과정을 간단히 식으로만 정리하면 안 되고 뭐뭐이다 라고 딱 마침표를 찍고 써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홍익대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식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서강대도 그냥 이렇게 딱 써야 돼요.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의 특장점들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어디에도 없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제가 동국대 가서 교수한테 다 바지끄대자고 물어보고 이게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을 다 해석을 한 겁니다. 모범 답안 보니까 다른 학교는 그냥 식만 써도 되는데 여기는 다 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한 자료들로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집에 가서 쭉 모든 학교 쌤이 피똥 쌌죠.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그래요. 아까 연세대 합격 수기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뭘 했는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수련술에 대한 내 생각도 적어놨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적어놨어요. 구구절절이.
선생님도 그죠? 애가 어리긴 하지만 애가 3명이죠. 예, 우리 애한테 하고자 한 말 적듯이 진짜 구구절절히 진심되게 적었습니다. 전 항상 뭐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전 좀 항상 진심으로 하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입결 데이터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단톡방에 zip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rzip 파일로 될 겁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rzip으로 묶어서 갔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 가볼게요. 아까 좀 어렵다고 한 세종대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또 뭐가 좀 다르냐? 아까 전에 또 뭐 기본적인 자료 다 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자, 세종대 지워져라. 자, 요도 뭐 학생부, 그러니까 종합전형, 뭐 교과전형, 뭐 쭉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논술전형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학교가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봐봐봐. 아이고야. 자, 여기 밑에 화학과목 생명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최종 등록자 논술 성적이 아까 제가 논술 평균이었었죠. 이거는 뭐냐면 합격한의 최고 점수와 문 닫고 들어간 점수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을 뒀어요. 재원생들한테만 우선 갈 겁니다. 뭐 비재원생들도 그죠? 등록하시면 당연히 다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 평균치만 나왔는데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530점, 340점. 얘는 좀 억울하겠죠. 얘는 좀 억울할 겁니다. 그죠? 꽈톱하면 뭐합니까? 꽈 막내로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죠? 어쨌든 이거 점수까지 해서 내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촘촘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면 촘촘하면, 잘한 애들이 많이 몰렸다는 소리야. 좀 넓으면, 어중이 떠중이 내가 중, 떠? 어지? 어에 들어갈까? 떠에 들어갈까? 그래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료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한 장에. 뭐냐면 최종 등록자의 교과 점수까지. 교과 점수까지 보통 70% 컷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충원율까지. 그죠? 충원율까지도 나와 있어요. 충원 안 된 데도 있죠. 이게 봐봐요. 이거 막 역사학 해명법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시 같은 데서는 역사학과 이런 데가 되게 입결이 낮아요. 수교과 이런 데가 입결이 낮아요. 근데 논술에서 높은 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들 하면 빠순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그거만 생각하는 애들 있죠. 역사학과 이런 데는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계속 그 책만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다 가요. 근데 정시에서는 점수가 낮으니까는 역사가, 잠깐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누구랑 누구였더라? 막 이게 잘 모르는데 점수가 낮은 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종합에서 높은데 정시에 낮은 애도 있어. 자, 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최대한 원서를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내가 예를 들어 교과와 종합은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는 것보다는 교과는 솔직히 내가 할 게 없고 누구든 마찬가지다. 전국에 그냥 누가 해주죠. 교과는 어디가 해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 기록. 우리가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뜨득하면은 적정 소신 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 픽하면 되고요. 종합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말고요. 선생님은 이제 생기부 써주는 거나 이걸 하는데 종합으로 입시 원서를 해주는 건 또 그 전문가가 있죠. 선생님은 논술 전문가입니다. 그죠? 산부인과 가서 팔 부러졌는데 고쳐주세요 이러면 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같은 의사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한테, 딴 사람한테 가면 50을 받을 수 있는데 나한테 와서 30을 받으면 30을 받은 게 아니고 20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가들한테 선생님, 난 그런 거 욕심이나 자존심 안 세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또 준비해 필요한 친구들은 학원 알아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매년 보내는 또 면접 준비해 주는 학원이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비재원생분들은요 잠깐 남으셔서 저한테 전화번호만 확인해 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